그레이딩 자와 그리고 S모드자, 곡자인데 이게 3종 세트예요. 얘네가 늘 같이 다니는 건데 재단할 때 꼭 쓰거든요. 책상 위에서 많이 쓰는데 패턴지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패턴 그릴 때 보통은 샤프 같은 걸로 많이 그리고 다 그리면은 원단으로 옮겨서 패턴을 떠요. 원단으로 옮겨가지고 이런 초크가 있는데 약간 분필같이 생겼거든요. 이 초크로 원단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또 그 패턴을 그린 걸 옮겨가지고 이제 재단을 하는 건데 이 초크는 사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좀 안 가져온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이렇게 분필처럼 생긴 게 있고 그냥 아예 펜처럼 생긴 것도 있고 또 열펜이라고 해서 다리미질 하면은 또 지워지는 것도 있고 보통 이 초크를 쓰는 이유는 이제 펜이나 이런 걸 쓰면 아예 안 지워지니까 빨아도 이런 초크로 하면은 빨았을 때 잘 지워지고 또 그냥 잘 보이기도 하니까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축도자라고 하는데 패턴을 작게 축소해서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은 A4 용지 같은 작은 종이에다 많이 써요. 완전 4분의 1 축도자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이게 원래 패턴지가 엄청 크거든요. 이 테이블 한쪽을 다 채울 만큼 큰데 거기에 이제 4분의 1 해서 이렇게 완전 작은 패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줄자인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리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줄자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걸 많이 쓰기도 하고 이거는 몸에 치수 잴 때 주로 쓰는 이거 핀은 옷 고정해 놓을 때 이런 바디에다가 광목이나 원단 같은 걸 꽂을 때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거든요. 해봐. 보통은 패턴지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로 한글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둘러서 하는 거는 드레이핑 할 때 많이 쓰고 핀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에서 뜰 때도 이제 원단 같은 거 고정해야 되니까 원단에 뭐 패턴지 대고 그릴 때 또 써야 되니까 많이 쓰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봉제하면서도 핀을 꽂아놔야지 고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아예 진행이 안 될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거거든요. 바늘은 바느질 할 때 많이 쓰니까 바느질로 마감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밑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바느질로 할 때가 있고 이거는 초크 페이퍼라는 건데 완성된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 패턴을 두 개를 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편하게 원단 위에다가 이거를 깔고 여기 도르래가 있는데 이 패턴을 위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하면 여기다가 이 도르래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에 만약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 뒤에 똑같이 남거든요. 네, 보통 원단을 우리가 이렇게 두 장으로 겹쳐서 그려요. 왜냐면 따로따로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안 그려질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리면은 그래서 그거를 복사하는 개념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재봉틀에 밑실이랑 윗실이 들어가요. 이게 윗실이고 그리고 이게 밑실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래에 끼우고 이거는 위에 끼워서 같이 이렇게 박히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부갈이라는 거고 이게 북집이라는 건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북집이랑 부갈이 꼭 이렇게 한 세트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외노루발이라는 건데 우리가 옷을 만들면 지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퍼 같은 거 들어갈 때 이게 그냥 노루발로 하면은 이게 이 발이 이렇게 한쪽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퍼 박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외노루발로 바꿔서 지퍼를 박는데 이거는 보통 드라이버 같은 걸로 원래 노루발 있는 걸 빼가지고 이거를 다시 껴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도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빌리면 되는데 이건 그냥 꼭 필요 없는데 저는 만들려면 진짜 재봉틀로 감아야 돼요. 따로 부가를 좀 많이 사놨거든요. 부가를 많이 사놔서 이렇게 미리 감아놓고 또 이것도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아니면 잃어버리니까 얘네 케이스를 산 거거든요. 부갈 케이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으면 좋다. 이제 요거 두 개. 요거는 송곳이고 요거는 실뜨기라는 건데
이렇게 V자로 생겼어요. 는 이제 우리가 잘못 박으면은 다시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뜯을 때 이걸로 뜯으면 되게 편하게 뜯어져서 이걸로 많이 쓰고, 그 쪽방에는 이건 재봉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우리가 재봉틀을 이렇게 쓰고 나면은 컴퓨터 재봉틀은 그냥 페달을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잘라줘요, 실을. 근데 얘는 그냥 원래 우리가 기본 쓰는 재봉틀은 실을 안 잘라줘가지고 이걸로 늘 우리가 잘라야 되고, 또 이제 재단하다 보면은 실 같은 것도 다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쪽가위라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좀 불편해요. 그냥 가위 같은 거 쓰기에는 가위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재단 가위는 일반 가위랑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일반 종이를 자르면은 이게 날이 무뎌져서 재단할 때 이제 원래 원단을 이렇게 자를 때 이게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일반 종이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건 무조건 원단에만 쓰이는 종이, 원단 자를 때 쓰는 가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실표뜨기 실이라고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건 약간 좀 자켓이나 이런 거 안감 들어갈 때 안감이랑 겉감을 같이 이렇게 고정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런 두꺼운 실을 많이 써요. 경우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은근히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실이라서. 이거는 옷에 원단 안에 들어가는 심지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칠거칠한 면이 있고 안에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거칠거칠한 면이 풀이라고 해가지고 원단에 붙일 때 원단이 있으면 붙여가지고 다리미질을 해요. 그러면 다리미질을 하면은 얘네가 붙어요, 원단이랑 심지끼리. 안감은 거의 자켓 위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약간 치마 같은 거에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비치는 거나 그런 거면은 속이 다 보이니까 그런 거 안 보이려고 보통 안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같은 심지이긴 한데 이거는 좀 용도가 다른 게 얇잖아요. 이거는 보통 자켓 같은 거에 우리 칼라 부분이 있잖아요. 칼라 부분을 이렇게 꺾어야 되잖아요. 꺾을 때 그 꺾인 부분이 좀 빳빳해야 잘 꺾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부분적으로 할 때 이런 자그만한 심지 테이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드레이핑 할 때 주로 쓰이는 선인데, 바디에다가 기본 틀을 그릴 때 쓰는 선들이 약간 생일 케이크에다가 쓰는 리본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라인 테이프라는 건데, 이런 기본 틀에 되어 있는 곳에 치마 이런 길이 같은 원피스 길이 같은 거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테이프예요. 라인 테이프라고 하는. 이게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 색깔별로 다 있는데, 검은색은 거의 기본 원형 풀로 얘도 똑같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얘까지 검은색으로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거의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많이 써요. 이렇게 저희가 도구들 다 살펴봤는데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런 걸 어디서 이렇게 파는지, 판매하는지 그거랑 또 이제 비용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는 약간 부가에도 좀 많이 이렇게 사두고 미리 또 케이스도 사두고 대략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 최대 1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처는 인터넷에도 있고요. 근데 인터넷은 아무래도 좀 최소 비용으로 주문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서 보통은 동대문 가서 그냥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더 쌀 거고 빠르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거고 인터넷보다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공구 같은 거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해주시는 건 최대한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한꺼번에 세트로 산다거나 이러면 조금 이렇게 싸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자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학교에서 받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